거대한 기술의 성벽이 단숨에 무너져 내리던 그날의 공포를 기억하십니까? 불과 1년 전 세계 금융의 심장부인 월스트리트는 이름조차 생소했던 중국의 한 AI 스타트업 때문에 유례없는 대공황에 빠졌습니다. 딥시크라는 이름의 이 괴물은 단돈 80억 원이라는 빅테크 기준으로는 껌값에 불과한 비용으로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800조 원을 하룻밤 사이에 증발시켰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이자 AI 시대의 절대 권력이라 믿었던 엔비디아의 주가가 17%나 수직 낙하하는 광경을 보면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이제 실리콘밸리의 시대는 끝났다. 가성비로 무장한 중국의 붉은 AI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하지만 그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난 2026년 오늘 세상을 집어삼킬 듯하던 그 기세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한때 미국의 재앙이라 불렸던 딥시크가 왜 지금은 기투항을 선언하며 뒷걸음질 치고 있는지 그 화려했던 거품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1월의 충격은 단순히 기술적인 우위를 확인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가격표의 승리였습니다. 구글이나 오픈AI가 모델 하나를 깎아내기 위해 수천억에서 조 단위의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을 때 딥시크는 강남의 빌딩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550만 달러로 최정 상급 모델인 V3를 완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싼 칩과 막대한 전력이 없어도 충분하다는 이들의 선언은 전 세계 투자자들의 뇌리에 번개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세몰트먼 같은 거물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트럼프 당시 당선인조차 미국의 고비용 구조를 질타하며 딥시크를 본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딥시크의 앱이 미국 스토어 1위를 차지하던 그 순간 중국은 AI 주도권을 완전히 탈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세등등했던 고래의 숨통을 조인 것은 역설적으로 그들이 가장 무시했던 하드웨어의 한계였습니다. 딥시크 쇼크 이후 미국은 더욱 강력한 빗장을 걸었습니다. 최신 칩인 블랙웰은커녕 이미 보급된 구형 칩의 수출길까지 완전히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차세대 모델인 아리를 통해 쐐기를 박으려던 딥시크의 계획은 이때부터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의 두뇌라 할 수 있는 연산 칩이 없으니 아무리 뛰어난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도 건물을 올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딥시크는 자국산인 화웨이의 어센드 칩으로 눈을 돌렸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최첨단 슈퍼카의 외형을 갖춰놓고 엔진은 낡은 경운기 부품을 조립해 얹은 격이었습니다. 수만 대의 칩을 동시에 연결해 학습시켜야 하는 가혹한 환경에서 화웨이 칩은 수시로 뻗어버렸고 안정성은 바닥을 쳤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딥시크가 선택한 것은 전공법이 아닌 마치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하는 우회 작전이었습니다. 작년 말 업계를 뒤흔든 유령 데이터 센터 사건이 그 증거입니다. 이들은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가짜 데이터 센터를 세우고 엔비디아의 최신 칩 수천 개를 몰래 빼돌리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수법은 치밀했습니다. 공식 루트로 주문한 뒤 엔비디아의 현장 점검단이 오면 멀쩡한 센터인 척 연기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감시의 눈길이 사라지자마자 서버를 낱낱이 분해해 부품 단위로 중국으로 밀반입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비록 엔비디아는 공식적으로 부인했지만 이 사건은 중국 AI 기업들이 얼마나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방증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신뢰라는 이름의 성벽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호기심에 딥시크를 쓰던 전 세계 사용자들이 자신의 데이터가 중국 국영통신사인 차이나 모바일 서버로 줄줄 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보안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 키보드 입력 패턴부터 IP 주소, 내밀한 채팅 기록까지 고스란히 중국 당국의 소나기로 넘어갈 수 있는 구조임이 밝혀졌습니다. 국가가 요구하면 기업은 무조건 정보를 바쳐야 한다는 중국법의 존재는 딥시크를 순식간에 국제적 왕따로 만들었습니다. 이탈리아, 대만, 호주가 차단 조치를 내렸고 우리나라 역시 주요 부처와 군 장병들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며 방어막을 쳤습니다. 기술은 혁신적일지 몰라도 그 기술을 담은 그릇은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2026년 새해 벽두, 딥시크는 사실상의 항복 선언과 다름없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자신들의 컴퓨팅 자원으로는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 3 같은 글로벌 최정상급 모델을 따라가는 것이 벅차다는 고백이었습니다. 1년 전 엔비디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하드웨어의 벽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칩 부족보다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이라는 국가 시스템이 가진 태생적인 모순입니다. 인공지능이 진정으로 똑똑해지려면 무한한 데이터와 자유로운 사고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딥시크의 뇌에는 검열이라는 치명적인 필터가 박혀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이름이나 민감한 역사적 사건을 물으면 AI는 갑자기 바보가 되거나 앵무새처럼 준비된 답변만 늘어놓습니다. 지능의 일부를 강제로 마비시킨 채 천재적인 사고를 하라고 채찍질하는 형국이니 논리적 비판이나 창의성이 필요한 영역에서 한계가 드러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조사에 따르면 딥시크가 그동안 오픈AI의 결과물을 대량으로 수집해 공부하는 일종의 커닝을 해왔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남들이 조 단위의 돈을 들여 푼 문제집의 해설지만 몰래 베껴서 성적을 올린 학생은 문제가 조금만 바뀌어도 응용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리지널인 GPT-5나 제미나이3가 인간처럼 보고 듣는 멀티모달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때 딥시크가 여전히 과거의 영광인 아원 모델의 그림자에 갇혀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이제 딥시크 쇼크를 한여름밤의 해프닝으로 치부하는 분위기입니다. 가성비 좋은 중국산 짝퉁의 반란은 잠시 매서웠으나 혁신은 기술적인 꼼수나 비용 절감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 국가의 검열을 받는 지능, 그리고 타인의 성과에 기댄 성장은 사상 누각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딥시크의 창업자 량 원펑은 여전히 효율성의 극치를 보여주겠다며 새로운 논문을 내놓고 저항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국 스타트업들이 미국의 제재를 피할 기상천외한 우회로를 찾아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명확합니다. 량 원펑의 새로운 효율화 전략이 실제로 물리적 한계를 극복한 모델 출시로 이어질 것인가, 그리고 화웨이 중심의 중국 자체 AI 생태계가 엔비디아의 철옹성에 어느 정도 균열을 낼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AI 패권 전쟁은 이제 단순한 알고리즘 경쟁을 넘어 국가 인프라와 가치관의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딥시크의 몰락은 누군가에게는 안도감을, 누군가에게는 뼈아픈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기술의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그 뿌리가 자유와 신뢰에 닿아 있지 않다면 그 끝은 결국 절벽이라는 사실, 딥시크의 일련은 우리에게 그 서늘한 진실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